안녕하세요. 오늘의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 시 소소하지만 놓치면 아쉬운 문구들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혼 조정을 하는 경우거나 이혼 소송 중에 조정 기일을 잡아서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정이혼이라고 하면 조정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법원에서 배정한 조정이혼 2명과 함께 1시간가량의 시간을 들여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사항,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합의하고 합의한 문구를 적어서 조정조서를 이렇게 꾸리게 됩니다. 합의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당사자가 각자 서명을 하게 되고, 그 서명한 조정조서에 판사님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날로 종결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정 문구 중에 당연히 이혼하는 사항, 조정 이혼할 경우에 조정 사항에는 당연히 이혼한다,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서로가 지급할 것이 있으면 그 지급 금액, 지급 시기,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부분은 양육권 능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면접교섭은 언제 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3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연이자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게 사실상 조정에서 거의 8할에 가까운데, 내가 1억을 받는지 2억을 받는지 5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 이렇게 금액을 다투다가 어느 순간에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을 정했다면 또 그 지급 시기를 1달 뒤로 할지 아니면 3달 뒤로 할지, 한 번에 몰아서 줄지 2번, 3번에 나눠서 줄지, 이렇게 지급 방법 또한 정하게 되는데요. 지급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방식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언제까지 지급한다 라는 식의 조정 문구만 적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되면 지연 손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연 이자를 붙이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연 12%,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연 5%의 지연 가산금을 붙이게 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지급 시기에 딱 맞춰서 그 지급 금액을 전부를 지급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연 이자를 꼭 붙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지연 이자를 붙이실 때 문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2022년 1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 지급 시기를 어길 경우에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혼 조정 시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거 2번째는 가제도구입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거나 조정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목록표라고 해서 부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해놓고 그 금액이 얼마고 이걸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 목록표에 들어가는 재산에는 이제 부동산, 그리고 예금채권, 보험금, 자동차 이런 것처럼 대외적으로 누구의 명의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재산들을 넣습니다. 가령 아파트 내에 살면서 구비해 놓은 냉장고, TV, 세탁기, 식탁, 침대 이러한 자잘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특정하는 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가전제품이나 가구에 이름표를 붙이면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물건들에 대해서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물건들이 처음에는 한 2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게 반의 값도 안 되는 중고 물품이기도 하고, 그 물건의 가액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혼 당사자가 보통은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죠. 나와서 다시 집을 얻어서 살려고 보니까 필요한 게
것들이 너무 많죠. 가전제품부터 접시도 사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뭐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다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혼 생활하는 도중에 친정 부모님이 사주셔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든지, 이런 사정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꼭 갖고 와야 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윤 조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는 어디 소재 아파트 내에 있는 TV, 냉장고, 침대를 포함한 피고 개인 물품을 반출할 수가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만일 원고가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시에는 뭐 얼마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라는 식의 문구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올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계약 명의 변경권입니다. 혼인 중에는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보험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자를 아내로 하고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내로 했다. 진단금은 아내가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뭐 당뇨나 이런 어떤 그 질병이 있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기존에 있던 보험이 본인의 그런 계약자임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이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편이 아이의 보험을 들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키우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하는 것이 향후에 아이의 그런 보험 청구라든지 보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여러 부분에서는 훨씬 더 실무적으로 용이하겠죠. 보험계약 명의를 많이 변경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윤 조정할 때 이 부분을 꼭 언급해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문구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는 2022년 1월 30일까지 사건 본인들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어떤 보험회사 계약에 대해서 계약자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한다 라는 문구를 적어주시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것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뭐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구도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금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혹시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의 그런 연금들이 있는데 내가 이 배우자와 그 재산 분할을 하면서 추후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내 연금을 건드리는 건 그건 싫다.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자라는 식의 합의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각자가 가진 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연금은 각자 명의로 귀속한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일체는 각자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문구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윤 조정 시 소소하지만 놓치면 아쉬운 문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